웃겨서 정권 찬탈. 안녕하세요, 빨대양 서민입니다. 오늘도 조성은입니다. 얘가 또 거짓말하다 딱 걸렸습니다. 이분이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만난 게 걸려서 이 큰 논란이 됐잖아요. 근데 지난 15일 이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이분이 다시 나오는데 한판승부에 진중권 교수님 출연하시죠? 교수님, 제가 애청자입니다. 아무튼 여기에 나와서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? 아니요. 그래요? 네.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적이 이후로는 한 번도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.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. 그 오늘 8월 11일 이후로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. 그런데 다들 뉴스 보셨죠? 8월 말에 롯데호텔 38층에서 또 둘이 만났다는 뉴스. 아니,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합니다. 근데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자주 만날까요? 왜?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. 조성은 이분이 얼마 전 JTBC에 출연했을 때 이 김응원한테 받았다는 고발장을 이 당에는 전달 안 했다고 말했어요. 근데 JTBC가 조성은 씨한테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실관계, 주요 내용, 판단 내용이라고 적어서 이 자기가 정리한 메모를 이 사진으로 찍어 놓은 파일도 있었답니다. 그런데 그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지원단 법률지원팀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쓰여 있어요. 아니, 당에는 전달 안 했다며. 근데 이건 뉴스버스 얘기도 같아요.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가 처음에 취재할 때, 그러니까 7월이나 8월이겠죠? 이분이 김응원한테 메신저로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답니다.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9월에 와서는 당에 전달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. 자,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제부터입니다. 아까 말한 메모 파일, 당에 자료 전달했다고 쓰인 이 메모 파일은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? 조성은 이분이 이 박지원 원장 만나기 바로 전날인 8월 10일 김응원한테 받았다는 자료 100여 개를 다운을 받아요.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1일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죠.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인 바로 8월 12일 이날 금방 말한 메모 파일을 만들었어요. 어라? 이거 뭔가 와꾸가 맞지 않아요? 왠지 그 숙제검사 받는 느낌인데? 자료 100여 개 다운받아서 원아이드 닉 퓨리 국장님한테 숙제검사 받고 이게 부족해! 하고 지적하니까 이 새로 첨삭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? 근데 나만 예민한 게 아니야.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뭐가 캥기는 있는지 엄청 예민해요. 윤석열 캠프에서 둘이 왜 만났냐, 정치 공작이냐 막 따지니까 박지원 원장 발끈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셨죠? 이 잠자는 호랑이 거리를 밟지 마라. 윤석열 네 자료 내가 다 갖고 있다. 난 수첩에 다 적어놓는다. 야, 이건 뭐 국정원장이 정치인 사찰했다는 소리야 뭐야. 이분 노름판에서 이 샤킹 좀 치셨나 봐요. 뻥카로 협박하는 솜씨가 가짜급이야. 근데 이 뻥카 잡는 방법이 있죠. 그렇지, 이 뻥카에는 카드 확인. 윤석열 캠프가 곧장 박지원 원장을 고발했습니다. 이러고 고발해야지. 국정원장이 협박하면서 정치 개입하는데 이 아주 선거판을 이 노름판으로 만들겠어. 아주 그냥. 저보고 왜 메신저만 공격하냐? 메시지는 공격할 게 없으니까 야비하게 메신저만 물고 늘어진다.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. 메시지는요, 공격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.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조성은 씨가 김응원한테 받았다는 윤석열이 사주해서 검찰이 작성한 걸로 의심되는 이 고발장이랑 여러 자료들, 이게 메시지잖아요. 근데 조성은 씨 이분 진짜 희한해. 아니 글쎄, 김응원한테 자료를 받았다는 그 대화방을 폭파시켰대. 이분 얘기로는 자료를 다른 핸드폰으로 옮겨놔서 괜찮다는데, 아니 네가 뭐 법원이세요? 어떤 자료를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옮겼는지, 그리고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? 법조인들 얘기로는 원본 대화방을 삭제해서 이 사본이랑 원본을 대조 못하면 법원에서 이 증거 능력이 떨어진답니다. 그런데도 이분은 이 스스로 증거 능력을 폭파한 거예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대화방을 폭파한 시점이야. 작년 4월에 이 김응원한테 자료를 받았다니까. 뭐 작년이나 뭐 올해 초, 그래, 대화방을 없앴다면 그럴 수 있다 쳐. 그동안 대화를 안 했으니까 불필요한 대화방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. 근데요, 이 뉴스버스 보도 나간 9월 2일 그리고 대검에 핸드폰 제출한 9월 3일 바로 이 사이에 대화방을 폭파했답니다. 왜 갑자기? 아니 보도 나가고 대검 가기 전 바로 그 시점에? 뭐 하신 일이 불거지니까 후닥닥 숨기고 싶은 거라도 있으셨어요? 이러니 조성은 씨 자료를 괴문서라고 하는 겁니다. 증거 능력도 부족한 이 괴문서에 대해 그래서 가타부타 이 말할 게 없는 겁니다. 아니 왜 자꾸 말을 바꾸고 왜 자기가 증거를 없앨까요? 이분 진짜 미스테리인데
미스테리는 또 있어요.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조성은 씨한테 7월 21일 날 받은 이 캡처함의 몇 장을 보고 거기에 추가 취재를 해서 이 보도를 했어요. 무슨 말이냐? 이 보도할 당시 뉴스버스는 조성은 씨가 김용원한테 받았다는 바로 그 고발장, 이 검찰이 써줬다는 그 고발장 전문을 확보하지도 못한 거예요. 그 고발장 전문은 조성은 씨한테만 있었죠. 이게 그 이후 어디로 들어갔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일단 9월 3일 조성은 씨가 대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발장이 대검으로 들어갑니다. 9월 6일 또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보내서 뉴스버스가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죠. 또 9월 9일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수처로도 들어가요. 그런데 조성은 씨는 준 적이 없다는데 이 고발장을 입수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. 거기가 어디냐? 바로 한겨레 신문. 9월 6일 뉴스버스보다 먼저 한겨레가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거든요.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은 이 고발장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? 제가 얘기한 대로 9월 6일 시점이라면 이 고발장을 갖고 있는 곳은 딱 두 곳이야. 조성은 씨랑 대검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조성은 씨는 한겨레에 고발장을 준 적이 없대요. 그럼 그때 고발장을 갖고 있었던 곳은 대검밖에 없어요. 뭐야 그럼 한겨레가 대검한테 받았단 얘기야? 이거야말로 검언유착 아닙니까? 추미애, 박범계 뭐하고 있나요 지금? 대검이랑 한겨레가 검언유착하잖아. 물론 한겨레는 음모론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딴 사람은 몰라도 나 이 빨대양은 기억합니다. 한겨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. 한겨레 초대형 오보 사건 2019년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. 윤석열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이 초대형 메가 울트라 하이퍼 슈페리어 오보 냈잖아요. 윤석열 후보가 고소하니까 한겨레가 막 싹싹 빌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근데 그 오보 한겨레가 그냥 창작해낸 걸까요? 아니죠. 그것도 소스가 있었습니다.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이규영 검사. 이분이 제공한 허위 소스로 기사 쓴 거였어요. 이렇게 한겨레가 이 검찰이랑 한번 짝짝꿍한 전력이 있으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. 조성은 씨는 준 적 없다는 그 고발장. 한겨레 니들은 대체 어디서 구하셨어요? 열심히 핥아서 한겨레 최고의 아웃풋 김우겸 같은 성공한 투기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? 거참 꿈이 야무집니다. 제가 이 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. 뉴스가 복잡하고 헷갈릴수록 이 사람들은 이 진실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그냥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윤석열 나쁜 놈, 윤석열 의혹 많은 놈 이것뿐이에요. 진흙탕 싸움 죽어라 하고 진흙만 묻는 겁니다. 어쩌면 바로 이런 걸 노리고 의혹을 제기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시라도 웃겨야 하는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앞장서서 설명하고 해설하는 겁니다. 그러니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 정신줄 놓지 말고 잘 지켜보자고요. 이런 와중에 또 우리 문통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미국에 가시더라고요. 근데 AP통신 보니까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정상이나 고위급 인사 오지 말고 그냥 온라인 회의하자고 유엔 회원국들한테 이 서한을 보냈답니다. 코로나 때문에요. 그런데도 우리 문통은 꼭 가.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오지 말라는 데를 꼭 찾아가. 난 이해를 못하겠어. 근데 이번에는 숟가락을 얹어야 하는데 이 얹을 데가 없으니까 아예 자기가 이 밥상을 차려가더라고요. 바로 BTS! 이 BTS한테 숟가락 얹으려고 같이 간답니다. 아니 내가 정국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정국이한테 그 침 묻은 숟가락 얹기만 해봐. 정국아 좀만 참고 견디다 부디 무사히 오거라. 이 아저씨도 이 힘든 시국 널 기다리며 버티마. 정국아 힘내라. 코자 민더 스타트.